있으리라. 하나리가 나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예,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나요? 예,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리랑 유랑단 단장이자 한국문화기획군 문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 제가 단장이긴 하지만 음악적인 재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중요한 역할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가야금 들고 다니기, 장구 매기. 예, 저희 특기입니다. 제가 없으면 또 이 친구들이 음악을 하지 못하겠죠. 예, 이렇게 평범한 대학생이 이제 세계 일주, 아리랑을 알려 세계 일주를 떠나기 위해 기업의 1억이라는 큰 돈을 후원을 받았던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리랑을 알린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리랑을 듣나요? 예, 아니요. 저는 힙합, 인디 음악을 더 좋아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 그럼 평소에 국악 공연을 많이 보나요? 아니요. 저는 락 페스티벌을 더 좋아합니다. 굉장히 경박하죠? 예. 세 번째, 또 평소 한복을 자주 입나요? 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지금 세계 일주를 하면서 처음으로 한복을 즐겨 입기 시작했고, 한복의 미를 알고 나서부터 이제는 여자 한복까지도 섭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럼 도대체 너가 왜 아리랑을 알려야 돼? 라고 말입니다. 근데 제가 제 삶 속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좀 수긍이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로 조기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요. 이제 10살짜리밖에 되지 않았던 꼬맹이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지도 10년밖에 되지 않았던 꼬맹이가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로 떠나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니 그것을 마치 옹알이처럼 영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시간이 흘러서 향수병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었고, 때마침 그 향수병을 앓고 있던 때마침 저에게 하나의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축구 국가대표팀이 말레이시아로 원정 경기를 온다는 소식을 들었죠. 이제 재외동포들은 하나같이 모여서 응원을 이제 하러 모였고요. 저 또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 재외동포들은 하나 되어서 아리랑을 응원가로 불렀습니다. 저희 3년 동안의 조기 유학 시절 그때 들었던 아리랑이 저희 향수병을 극복할 수 있었던 하나의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저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픈 소식을 눈앞에서 보았죠. 바로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그리고 부모님의 이혼을 눈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쫓겨나듯이 일평남짓한 고시원방으로 이제 살게 되었죠. 그런데 인기가요를 참 좋아했었는데요. 노래를 좀 따라 불렀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옆방에서 노크를 하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까 고시생이 저에게 이곳이 너의 집이냐? 여기는 내가 고시 공부하는 방이야.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벙어리처럼 이제 고시원방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해방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2000년 바로 붉은 악마 가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광화문에서 길거리 응원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곳에
이제 나가게 됐는데요. 20명 남짓한 붉은 악마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수만 명이 모여서 응원을 하지만 그 당시 20명이 모여서 응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보고 다니는 직장인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혀를 끌끌차면서 갔습니다. 근데 불과 2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히려 그곳에 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야,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할 역전의 시간이 왔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11년 제가 어느덧 청년으로 자랐을 때 슬픈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아리랑이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었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아리랑을 세계 일주를 하면서 알려보자.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죠. 저에겐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원들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제가 국악 전공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관광을 전공하는 전공자로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 전국에 있는 국악과에 한번 연락을 해보자. 그래서 국악과 리스트를 뽑아서 다짜고짜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서울대 국악과에서 저에게 2명의 귀한 재원을 추천해 주셨고요. 그래서 판소리와 대금하는 친구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하단 중앙에 보이는 방금 서예를 했던 친구가 이제 저희 학교, 제가 경기대학교인데요, 경기대학교 신문에 우리 학교 스타라고 해서 나오더라고요. 뭐 해를 품은 달, 뿌리 깊은 나무에서 여자 서예 대필은 다 이 친구가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하자. 한 12번 연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이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같은 팀이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 6명의 단원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돈이었죠. 근데 저에게는 귀한 인연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카페벤의 해외 청년 봉사단이었습니다. 전 눈에 보이는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품 정신을 팔았습니다. 바로 티셔츠를 한 장 만들어서 카페벤에 20군데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또 아르바이트생한테 제가 해외 청년 봉사단 가고 싶은데 여기 응원 메시지 좀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다들 흔쾌히 써주셨고 어느덧 제 티셔츠 가득 응원 메시지로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 프로그램에 합격을 하였고 결과가 600대 1을 뚫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제가 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열정, 바로 발품 정신이었습니다.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제가 해외 청년 봉사날 무사히 마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서 홍보대사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속 2년을 이어갔는데요. 거기에 이제 저의 활동상을 보시고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겠다고 이렇게 의뢰가 왔습니다. 그리고 너가 카페맨 활동 많이 했으니 그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넣어보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표님은 제가 오기 전에 아리랑에 대한 질문들을 이미 봤기 때문에 다짜고짜 저한테 아리랑에 대한 질문만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정성 있게 제 이야기들을 해드렸죠. 근데 저에게 저기 멀리 보이는 하얀 빛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MBC 카메라였는데요. 지금 내가 후원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말씀했습니다. 저기 혹시 대표님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대표님께서 거기서 안 돼 라고 할 수 없죠. 대표님은 바로 마케팅 이사님을 불러오시더니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 친구 문제없이 지원해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1억이라는 큰 돈을 후원을 받고 세계 일주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온 곳은 15개국 29개 도시였고요. 많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아리랑 콘서트와 스쿨을 보여주고 문화 외교 활동, 문화 소통 활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바로 파독 간호사분들의 장면입니다. 저희가 정선 아리랑을 불러드렸을 때 이분들은 바로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가 신나는 진도 아리랑을 불러드렸을 때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사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분들의 표정과 춤사위를 보면서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제가 힘을 내서 고개를 넘어야 될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인데요. 저의 꿈을 발견한 장면입니다. 저희가 아르헨티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재외동포 2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밤낮 할 것 없이 찾아와서 우리한테 장구를 좀 가르쳐 줄 수 없냐라고 이제 계속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이제 장구를
치고 싶은데 장구가 없어서 박스로 연습을 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문화를 지키려는 이들의 열정을 보고 제가 이 아리랑 유랑단, 아리랑 세계일주가 그냥 단순히 프로젝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문화적인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과 또 재외동포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들으셨을 때 좀 이해는 되시나요? 얘가 왜 아리랑을 알리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딱 갔을 때 영어를 처음 배워서 옹알이처럼 하고 향수병을 알았을 때 저에게 힘이 되었던 건 바로 아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방에 살 때 저에게 타박을 주었던 고시생으로 인해 벙어리가 되었던 것도 붉은 악마 활동을 하면서 아리랑 응원가를 부르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아리랑을 알리러 세계일주로 고개를 넘었고 그곳에서 아리랑을 부르면서 힘을 드리는, 그리고 그 아리랑을 불렀던 것들이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저에게 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 뭔가 유추가 되시나요? 바로 아리랑의 어원입니다. 아리랑은 제 삶이었고 제가 앞으로도 넘어야 될 또 고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넘어서 저는 아리랑을 알리고 이렇게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넘었던 이 고개들을 이제 여러분들도 넘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지금 눈앞에 맞닥뜨린 수많은 고개들, 제가 이렇게 넘었던 힘찬 발걸음처럼 고개 멋지게 넘으셔서 부디 원하시는 꿈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리랑 유랑단 문현우였습니다.